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관계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서술식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나열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술식 같은 경우는 집합 A에서 원소 AB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인 관계를 만족하는 R, 이런 식으로 정말 글로 적어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은 한번 이것도 관계 R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합 A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A와 A 자신의 곱집합을 고려하면 되고요. 총 9개의 순서쌍을 일단은 고려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원소가 뒤에 있는 원소보다 같거나 큰 모든 순서쌍을 고려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1로 고정을 했을 때에는, 기준을 잡았을 때에는 1,1만 해당 순서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원소로 2로 고정을 했을 때에는, 기준을 잡았을 때에는 2,1과 2,2가 해당되는 순서쌍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이라는 값을 기준을 잡았을 때는 3,1, 3,2, 3,3, 요 세 개가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총 관계 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결국에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 이제 순서쌍을 하나하나 나열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러한 방법이 바로 나열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도 어떤 조건제시법이나 원소 나열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히 조금은 우리가 글로 표현하거나 어떤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보다 서로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죠. 그와 같이 좀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살표 도표가 되겠습니다. 에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A, B가 관계에 속할 경우에 도메인 R의 A에서 range R, 치역이죠. 치역의 B로 화살표로 그래서 표현한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울 때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x의 집합으로부터 y의 집합으로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였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의역이 어떤 원소들로부터 공역이 어떤 원소들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공역 중에서도 실제로 값을 받은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을 이제 치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 정의역과 치역은 동일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지식을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원소 A, B가 A는 B보다 같거나 크다인 관계를 만족할 때 이 관계 R을 화살표 도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화살표 도표로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겠죠. 1, 2, 3으로 원소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A에서 A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1, 2, 3을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 즉 아까 전에 고려했던 것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이것과 그리고 이것과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순서상으로 표현해 보면은 1,1 그리고 2,1 2,2 그리고 3,1부터 3,3까지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냥 3,2라고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을 그려주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정의역 도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1, 2,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또 결국에는 1, 2, 3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화살표 도표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좌표 도표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관계에 있는 a, b라는 순서상을 이제 a를 x좌표로 간주하고 b를 y좌표로 간주하여 이것을 xy 평면상에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전 강의에서 마지막 예제를 풀 때도 제가 뭐 y는 x제곱 사실 이거를 그렸었죠. 이것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x, y는 모두 다 0과 4 사이에 있는 정수로만 이루어진 포인트들 순서상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x와 y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 코디네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고려하는 x 값의 집합과 y 값의 집합이 1, 2, 3 그리고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a와 a의 곱집합은 총 9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방금 동그라미 친 9개의 포인트 중에서 여기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도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A를 X좌표로 간주하고 B를 Y좌표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는 X인데 그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모든 포인트를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체크로 표시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순서상으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표시한 포인트 이거를 그려주면은 바로 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접 나열을 해보면은 1,1, 2,1, 3,1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2,2 그리고 3,2 마지막으로 3,3 해가지고 총 6개의 원소 순서상을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앞에 있는 것과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개념은 방향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directed graph 혹은 directed graph 뭐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죠. 이 directed graph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다라고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뭐 y equal x제곱 혹은 y는 x 이런 식으로 x, y 혹은 g까지 이렇게 고려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고려하지 맙시다 지금은. 근데 xy 평면에서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실수상의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을 겁니다. 이게 바로 y equal x제곱이고 이게 바로 y equal x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래프에 익숙하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라는 챕터가 또 있어요.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서는 바로 우리 이산수학에서 다루는 컴퓨터 공학에서 보다 많이 다루는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래프는 V와 E로 구성된 어떤 집합이다 라는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V는 vertex라고 해가지고 어떤 꼭지점이나 보통 정점 혹은 노드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E 같은 경우는 엣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간선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결국에는 이런 노드들을 어떤 간선으로 연결한 모양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노드들이 있어요. 노드들에 뭐 숫자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알파벳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각각의 노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 이렇게 긋는 게 엣지가 되겠습니다. 엣지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엣지를 그리는 방법은 각 노드의 연결 관계에 따라서 다양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순서가 고려가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갈 때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뭐 이렇게 3번, 4번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2번에서 4번으로 가는 길이 있고 4번에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2번 노드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이 또 생긴 게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그래프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과 같이 어떤 노드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잇는 형태를 방향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컴퓨터공학도이기 때문에 기계학습과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학문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코브 프로세스라는 중요한 개념, 이론적인 배경을 배우게 되는데 마코브 프로세스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툴 자체가 마코브 체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체인이죠. 연결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바로 요 디렉티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지금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는 하나의 집합 A의 관계 R을 생각해 볼 때 A의 각 원소를 정점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A, B라는 순서상 즉 A에서 B로의 화살표 연결선 H로 표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해요. 이제 A라는 것은 1,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래서 1과 2와 3, 세 개의 노드 혹은 정점, 버텍스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A가 이제 B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아까 전에 6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적어 볼게요. 1,1이 되겠고 그리고 2,1, 2,2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3개가 됐었죠. 요 3개의 연결선이 이제 그려지면 된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1에서 1로 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런 화살표가 있으면 되고요. 2에서 1로 가는 게 하나가 있으면 되고 2에서 2로 가는 것 그리고 3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에서 1로 가는 것, 3에서 2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 이렇게 그려주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방향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 관계를 표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렬을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러분께서 행렬이라는 개념을 안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서 행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C프를 배울 때 배열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배열이라는 것은 결국 동일한 자료형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좀 뭉탱이로 한 번에 관리하는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C 과목은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A라는 변수를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똑같이 int B, int C, int D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하나하나 선언할 때 되게 불편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열이라는 테크닉을 이용을 했었고요. 다음과 같이 4개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명과 사이즈를 이렇게 명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원소는 즉 A0, A1, A2, A3 이런 식으로 원소에 각각의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1차원 배열뿐만 아니고 2차원 배열 그리고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행렬이라는 개념을 약간씩 섞어가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반대로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3과 4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행의 개수가 3개고 바로 이제 컬럼의 개수가 4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행이 3개 그리고 열이 4개인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라는 대충 형태나 개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노테이션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당연히 수 또는 문자를 배열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행으로 세로축으로는 3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로축으로는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 형태 각각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설명드릴 때 A0라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4개가 매달려 있는 형태 즉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A1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4개가 매달려 있는 형태 즉 여기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A2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4개가 매달려 있는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떤 행을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은 m 곱하기 n 행렬 즉 m 곱하기 n 행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m개의 행이 있고 n개의 열이 있어요.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3 곱하기 4 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보통 표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A11 보통 여기도 이제 행렬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쓰고요. 행렬 안에 있는 원소를 표현을 할 때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각각의 인덱스, 행과 열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서브스크립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1행이기 때문에 앞에 1을 가져가고요. 1행 1열, 1행 2열, 그리고 1행 n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에는 n개의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행 1열, 2행 1열, i행 1열, 그리고 m행 1열 해가지고 n개의 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녹색과 보라색을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녹색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i번째 행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번째 행을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을 보시면 두 번째 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팁을 말씀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A12, A22, 그리고 AIE, 그리고 AME를 가로로 이렇게 쭉 쓰고요. T자를 붙이면 돼요. T자는 트랜스포즈 다시 적겠습니다. 스포즈의 약자고요.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서나 어떤 것들을 작성할 때 보통 우리가 가로 쓰기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세로 쓰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즈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가로로 이용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즉 이거를 세로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트랜스포즈라는 연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10장 챕터 10을 배울 때 행렬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우리의 원래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어떤 관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행렬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나타나기 위한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되겠고요. 관계 행렬 같은 경우는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해서 각각의 행과 열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주어지는데 이런 행렬을 생각했을 때 행렬의 각 요소가 관계 여부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 요소라는 것은 어떤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항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의 표현에 따르면은 행과 열은
우리가 행렬을 표현할 때 n by n, n, n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저는 이 두 번째 있는 노테이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세로에는 n개의 원소 그리고 가로축에는 n개의 원소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나타낼 건데요. A를 보통 세로축에 쓰고요. 그리고 B라는 것을 보통 가로축에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n by n의 행렬을 이용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노테이션을 이걸 m으로 바꾸고 이걸 n으로 그리고 여기도 m으로 바꾸고 n으로 바꾼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A라는 집합은 총 m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은 n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때는 결국에는 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 m개 옆에다가 A1, A2, AM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축 위에다가 B1부터 B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 한번 이것을 우리가 지금 M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I, J 즉 이거는 1,1이고 2,1이고 M,1이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가져가고요. 이게 언제 1이냐면은 이 조건이 관계를 만족하면 1로 표현을 할 겁니다. 즉 A1과 B1이 관계가 있으면 즉 A1과 B1이 관계가 있으면은 행렬에 A1, B1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1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A1과 B1이 관계가 없을 때에는 A1, B1에다가 0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1과 관계가 있다면은 여기는 결과적으로 모두 다 1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N과 관계가 없으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항들은 0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집합 A를 가지고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A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1, 2, 3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1, 2, 3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관계에 들어가죠. 근데 1,2와 1,3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2,1과 2,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마지막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집합 A를 이제 관계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즉 이걸 M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100, 110, 111 이런 식으로 3바이, 3자리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각 항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요 위에다가 마치 이런 걸 적었었는데 요 선을 지운 겁니다. 선. 근데 행렬을 표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어떤 소괄호로 묶든가 혹은 대괄호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중괄호로는 묶지는 않아요. 행렬은.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로 묶여 있는 배열 형태라면은 이것은 행렬이구나 혹은 이제 대괄호로 묶여 있으면은 이것도 행렬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일단 관계의 표현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함으로써 한번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가 주어져 있습니다. 4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요. 집합 S에 대한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즉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써보겠습니다. S와 S의 곱집합에 있는 모든 순서쌍 중에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관계가 이렇게 매트릭스를 통해서 표현이 됐고요. 이거는 디렉티드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행렬 방향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순서쌍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매트릭스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A, B, C, D를 옆에다가 적어보고 위에다가 A, B, C, D를 적어보면은 조금 더 R을 복구해내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A로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A와 C는 관계가 있죠. A와 D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은 A와 C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A와 D는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순서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배운 관계의 정의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행에서 한번 보시면은 B와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B, B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원소 C와 관계가 있는 원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당연히 C가 나올 거고 C, A 그리고 C, C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B, D와 그리고 B와 B, D가 되겠죠. 총 7개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 R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제 각각의 노드, verte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읽어보면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A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건데요. A에서 A 자기 자신으로 오는 화살표가 있고요. 그리고 A에서 나가는 것만 일단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건 없는데 C로 가는 것과 D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A, C, A, D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는 거는 무시하고 B로부터 나가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A 그리고 B, D를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C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거는 이제 무시하고 C로부터 나가는 게 C, B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D는 D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앞에 있는 1번과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풀이할 때 이거 여기 잘못 적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B, B와 B, D를 적었는데 이게 두 개가 네 번째 행과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B, 가 아니고 앞에가 다 D가 나와야 됩니다. D에서 B로 가는 게 있고 D에서 D로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 그래프를 가지고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잘못했던 게 무엇인지 보이는 장점이 있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방향 그래프로부터 이렇게 집합 R을 다시 이렇게 복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관계에 표현에는 관계는 없지만 한번 정의역과 치역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와 그리고 C와 D 모든 원소로부터 이제 화살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그리고 결국에는 A, B, C, D가 정의역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제 치역을 구해보면 A, C, D, B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range 같은 경우도 A, B, C, D가 되겠죠. 이 안에 있는 화살표 arrow들은 어떤 이제 결국에는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의 표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런 관계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특성들이나 성질들이 있는데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